제품이 준비가 되면 이제 마케팅 해야죠. 마케팅 해야 되고, 마케팅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그러면 내가 SNS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광고 돌리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SNS 페이지 만들어서 광고 띄우는 거를 보통 저희가 마케팅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마케팅의 일부인 거고요. 그냥 홍보 정도인 거고.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어느 가격을 책정을 하면, 그리고 어느 채널에서 팔면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지해 줄 거다. 그리고 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뭘로 할 거고, 그걸 이미지화하면 이런 브랜드로 할 거다. 같은 것들을 다 정하는 걸 보고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고 합니다. 일단 해야죠. 특히 이제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시장 진입 준비 단계가 되면 이건 필수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 어느 채널에다 팔 거다. 그 다음에 그 채널에다 팔게 되면 우리 원가가 얼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진이 우리한테 떨어진다. 이 구조를 명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뭐 들어보는 얘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홈쇼핑에 가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봤더니 거기서 요구하는 마진이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그 마진을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우리는 홈쇼핑 타겟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와버리면 해결책이 없는 거죠. 손해보더라도 홈쇼핑에서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널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고 우리한테 맞는 채널은 뭐고 그 마진이 거기서 요구되는 게 통상적으로 얼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마진을 조금이라도 우리 쪽 마진을 늘릴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죠. 그리고 샘플 단계, 그러니까 제품이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라는 게 대충 샘플이 만들어지거나 시제품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그때쯤 됐을 때는 가격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10,000원에 팔지 20,000원에 팔지. 그 스타트업 대표분들이 역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와디즈에서 펀딩을 할 때는 와디즈는 마진이 별로 안 붙어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팔면 그 정도 가격으로 팔면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걸 들고 무슨 다른 유통 채널에 가가지고 팔게 되면 유통 채널에서 가져가는 마진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마진이 줄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랴부랴 가격을 다시 조정해갖고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소비자 신뢰가 떨어집니다. 저 업체는 가격을 이상하게 매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지들 마음대로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고 이 가격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유통 마진을 줄일 방법을 찾아가지고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가령 홈쇼핑에 백화점에서 팔고 싶긴 한데 백화점의 마진이 너무 비싸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밖에 못 팔겠다. 안 그러면 백화점에서 팔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안 팔릴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러면 백화점은 해당 사항이 없는 채널인 거고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가격 테스트를 1차라고 부르고, 2차는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할 때 가격을 얼마로 세팅할 건지에 대한 얘기죠. 테스트는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시행착오는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초기 고객들은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전부터 모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이 많이 실패하시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을 할 때쯤이면 이미 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고 써본 경험이 있고 나의 제품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소수라도 있어야 돼요. 초기 마케팅이 안 되면 시장 진입 준비 단계쯤에 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 큰 돈을 써서 홍보를 쫙 뿌려야 됩니다. SNS에다가 광고비 왕창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잘 안 나와요. 수익이. 소위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로아스. 그러니까 리턴 온 애드버타이즈먼트 스펜딩에 이 광고 대비 마진, 매출 발생 이 비율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광고를 안 돌릴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안 나가는 거니까. 그 역할을 그러면 누군가가 해주느냐? 초기에 모아준 고객들이 입소문을 내주면서 계속 퍼뜨려야 된다 이겁니다. 가장 완벽한 케이스는 당연히 BTS죠. 실제로 BTS의 그 초창기 팬들을 보면 BTS가 물론 이제 앨범을 냈었지만 초기에 앨범 내고
작은 사용자들이 야 저런 그룹도 있네, 쟤들이 인터넷으로 참 열심히 자기들 생활도 보여주고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네 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되니까 그게 암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고객을 모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품이 준비되기 한참 전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셔야죠. 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SNS 홍보나 이런 것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당연히 나중에 이제 때 되면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디 채널로 어떤 식으로 하면 얼마쯤 떨어질지, 그래서 가격을 얼마나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세팅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기 고객을 어떻게 모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다 보면 뭐 계획은 저건데 마케팅 저렇게 하면 물건 팔리겠지, 제품 저렇게 준비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돈이 필요하잖아요, 과정은. 그래서 초창기부터 자금 소요 계획을 계속 세우시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개발비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외주 이거 비용 얼마, 마진 저쪽에서 가져가는 거 얼마,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줄 돈 얼마, 여기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갈 테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그걸 하시다 보면 내가 보유한 현금하고 사업이 매출로 돌아와 가지고 나한테 수익으로나 현금으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게 시간 차이가 발생하다 보면 내가 현금이 말라요. 돈이 없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든지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찾아서 투자금을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지원 프로그램도 찾아야 되고 피칭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초보 창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투자자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혹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유명한 데들이 있던데 나 이런 데들한테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대기업들한테 투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 초보 창업자분들이 계세요. 가장 손쉬운 정답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혹은 대기업 쪽에서 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나 은행 쪽에서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신한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에 가셔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얼굴 도장을 팔고 계시면 그런 프로그램에 심사하러 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내용을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 투자자거나 대기업에서 기획 부분이나 신사업 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사업을 하거나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얼굴을 부지런히 내밀고 계시다 보면 정부 지원 사업 혹은 뭐 VC들이나 엑셀러레이터들이 하는 각종 무슨 뭐 데모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계속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내밀고 피칭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사업 내용이 나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업 내용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투자자가 슬슬 나타납니다. 연락 한번 해주세요. 뭐 다음에 와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명함 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축적이 돼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나는 내 돈으로 할 거다. 남의 돈 한 번도 안 받고 싶다. 나는 사업 초창기부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뭐 가령 커머스 같은 물건 판매하는 사업이고 초기에는 리스크 없이 최대한 적게 운영하다가 사업이 매출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나는 그걸로 자연 성장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런 건 필요 없죠. 알아서 성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금 소요 계획은 생각을 계속 해주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 피칭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사업을 실행하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이나 고객 정의니 비즈니스 모델이니 하는 것들이 좀 정교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저희가 강의한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회사 가치 판단이라고 부르는 회사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가 얼마쯤 될 건지, 우리가 지분을 100% 보유했을 때 10%가 얼마 정도 금액인지를 환산하는 걸 기업 가치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들도 방법을 좀 아셔야 되고 우리 회사가 얼마쯤 되는지. 초창기 스타트업들 대표들 중에 정말 초기 대표자들 만나시면 회사 가치에 대해서 대충 한 세 분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내 사업은 아직 뭐 아이디어밖에 없어서 이거를 회사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는
아, 이 정도 아이디어면 남들 보니까 대충 한 10억은 평가받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난 남들이 평가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고, 뭐, 내 사업이 당장은 매출이 안 나오지만 나는 내 사업체는 100억짜리라고 생각해요. 라고 부르시는 이 약간 부풀려져 있는 에고를 가지신 분들. 셋 다 틀린 거죠. 얼마인지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내 회사가 지금 이 정도면 얼마 정도 가치가 정상이다라는 거는 내가 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투자자를 만났을 때 협상이 돼요. 나는 10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자는 1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협상이고 뭐고 그냥 한번 만나고 빠이빠이 하고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피하시고 싶으시면 내가 현금이 급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가치에 대한 현실적인 것도 조금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구나 같은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가지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뭐 여기까지 오고 나면 이제 제품 준비도 됐고 돈도 준비됐으니 이제 마케팅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제품 개발 계속 잘해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요 타이밍이 되면 슬슬 이제 사람을 뽑아야 돼요. 뭐 하다못해 물류 돌리고 뭐 매출 올리다 보니 뭐 창고에서 박스 쌓아주고 고객들한테 택배 라벨 붙여갖고 내보내는 직원이라도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제품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정말 마케팅 젬병이들만 모여가지고 SNS 페이지 하나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더라. 그러니 이런 거 운영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제품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영상 같은 거 만들어주고 유튜브에서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고객들이 리뷰 남기면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우리는 무식한 이렇게 공대생들만 모였다.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죠. 아니면 개발자인데 디자인이 좀 이뻐서 너무 구려서 좀 이쁜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디자이너 뽑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인력 소요가 생깁니다. 보통 언제쯤이냐면 매출이 발생을 하거나 초기에 시장을 타진을 해봤을 때 제품은 좋은데 디자인 너무 구려요.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 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력 소요 계획들을 슬슬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 초기부터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건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건 역시 제품 준비랑 시장 진입 단계에서 그렇고 어떤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뽑아야 되고 무슨 스펙을 가진 사람 혹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또 따져봐야 되고 인력 채용 홍보 이거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데 제 예전에 제가 모 스타트업 하나 운영했을 때 개발자 하나 뽑는데 거의 면접 보는데 거의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왜 이런 실수가 생겼냐면 저희가 원하는 스펙이 조금 높았어요. 경험이 좀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연봉은 그 정도 스펙의 사람한테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다 이렇게 지원서를 넣는 애들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거의 경력 한 10년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경력이 3년도 안 된 되게 주니어들만 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못 뽑겠고 이쪽은 이쪽대로 지원했는데 시큰둥한 반응이니까 짜증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 거죠. 이런 식의 미스매치가 계속 생깁니다. 스타트업은 알려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말 월급 주겠다라고 월급 얼마 주겠다라는 약속조차도 스타트업이 살아남아야 약속을 지켜주는 건데 그 약속도 사실 신뢰가 안 되는 회사가 스타트업이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뭔 짓을 해서라도 사람 눈을 끌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되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만 있으면 사람 채용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면접 오겠다고 한 애가 당일날 노쇼를 반복하시면 그런 경험을 몇 번 하시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방법도 평소에 인력이 소요될 때보다 한참 전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남들은 이렇게도 뽑네. 이 방법도 괜찮다. 혹은 이 사이트 혹은 이 커뮤니티 이런 게시판에다가 글을 띄우면 여기 개발자들이나 혹은 뭐 디자이너들이나 혹은 뭐 이런 엔지니어들이나 혹은 이런 마케터들을 뽑을 수 있구나. 같은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학습입니다. 당연히 월급 얼마 줄 거고 스톡옵션 얼마 줄 거고 같은 보상안도 이게 무슨 의미다 같은 거는 학습을 하셔야죠.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들 필요하고
얘들을 어떤 식으로 일시키고 관리할지 같은 거에 대한 리더십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초기 요즘에 그 프리-A 정도 되는 스타트업, 가령 뭐 직원 한 10명쯤 되는 스타트업 그 대표들한테 듣는 하소연 중에 되게 웃긴데, 그런 하소연들 되게 많아요. 이게 나는 이렇게 너무 엄격한 이렇게 상명하복 회사를 다녀가지고 그게 짜증나서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려고 자율 출퇴근을 시켰더니 대표인 나는 출근을 8시 50분에 하는데 이것들은 11시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띵가띵가 놀다가 점심 먹고 와가지고는 오후에 몇 시간 일하다가 그냥 휙 도망간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직원일 때의 입장과 돈을 주는 입장이 되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 대표가 정말 개꼰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 대표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렇게 뭐 직원들한테 가령 자율 출퇴근을 제공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걸 어떻게 수습하겠다 같은 걸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 실제로 문제가 생기니까 여름 봤는데 어떻게 못하는 거죠. 직원들, 스타트업 초창기에 그 스타트업에는 직원들이 미성숙한 직원도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끼리 싸움도 많이 납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회사에서 싸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최소한 이야기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원을 뽑으면 저 직원이 얼마나 일을 잘 만들어줘서 저 직원이 나한테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가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저놈을 어떻게 하면 월급만큼이라도 일시킬 것인가 같은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학습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해결하기도 하는구나 같은 거.